오늘 날씨 진짜 좋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못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집에 틀어박혀서 맨날 창문만 봤는데 저희 집이 아파트 단지라 사실 아파트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걸까요? 최초의 아파트를 얘기할 땐 보통 고대 로마를 말해요. 이 시기 건물은 보통 1층에 점포가 딸린 형태가 많았죠. 지금으로 치면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집을 인슐라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건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바로 현대로 넘어가죠. 1900년대 프랑스, 한창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죠. 도시의 인구 밀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 이때부터 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여기저기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6년 동안 벌어진 전쟁은 정말 많은 걸 앗아갔죠. 프랑스의 도시는 전쟁 동안 거의 폐허로 바뀌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집들. 결국 거주의 문제가 프랑스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됐죠. 이 상황에서 일부 건축가들이 모여 대중을 위한 주거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전 시대 건축가들의 관심은 성당이나 공공기관 같이 지배층을 위한 건물에 쏠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의 주거 생활이 건축가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 거죠. 전통적인 건축을 벗어나 현실에 맞춰 건물을 만드는 것. 이런 움직임을 모더니즘 건축 운동이라 불렀죠. 이 운동의 핵심에는 르 코르비지에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그는 성과 면 같은 기하학적 질서를 중시했죠. 화려한 장식보다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디자인. 르 코르비지에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구상했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둥에 의존해 수직적으로 높이 쌓은 건물은 자칫하면 무너지기 십상이었죠. 고민에 빠진 르 코르비지에. 그런 그에게 신의 선물이 있었으니 바로 철근 콘크리트.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 팽창 계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잠깐, 갑자기 과학 얘기 나오니까 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열에 따라 수축과 팽창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서로 같이 활용해도 수축과 팽창 정도가 달라 금이 생기거나 틈이 벌어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죠. 덕분에 아주 견고하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건축 자재가 생긴 셈이에요.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의 조합은 현대에서도 신이 건축계에 내린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철근 콘크리트의 등장과 함께 르 코르비지에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요. 건물 1층을 비워 사람들의 통행과 녹지 조성이 자유롭게 하거나 최소한의 기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식들을 고안해내죠. 1952년 르 코르비지에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12층 크기의 공동주택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건축하는데요. 처음 이 건물이 등장했을 때 건축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화려한 건축이 유행하던 시기, 콘크리트로 지은 단순하기 짝이 없는 건물은 건축에 대한 모독이라 말했죠. 건축계는 이를 미친 건물이라고까지 비난했고 철거 소송까지 벌였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현대 아파트의 시초가 됐죠. 이후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모더니즘 건축 운동에 참여했고 그 결과 공동주택, 다시 말해 아파트 형태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좁은 공간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도시화와 산업화 움직임에 맞물려 완전 성행했죠.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어요. 모더니즘 건축운동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요구를 지닌다는 전제를 갖고 시작됐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의 요구가 단순하게 설정됐죠. 결국 실제 생활에 대한 고민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실제로 미국에선 르 코르비지에의 이상에 맞춰 프루이트 아이고라는 대규모 공공주택단지가 세워지는데요.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풍부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면서 설계 단계부터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입주가 시작되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폐쇄적인 단지는 주변 도시 공간과 단절됐어요. 입주민의 공용 공간은 우범지대로 돌변했고 입주율이 낮아지면서 단지가 버려지기 시작됐죠. 결국 완공 20년 만에 철거. 프루이트 아이고가 철거되는 날 많은 건축가들은 모더니즘 건축이 사망한 날이라 칭했죠. 그런데 이렇게 모더니즘 건축이 서구 사회에서 멀어지려던 순간 지구 반대편에선 다른 움직임이 일었죠. 1962년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택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 마포 아파트의 탄생. 원래는 10층 높이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중앙난방 등 당시엔 매우 획기적인 공동주택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사회는 비판적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자원 부족 상황을 지적하며 물이라 말했고 수도국에서는 마실 물도 귀한 판에 수세식 화장실이냐고 반대했죠. 건물 높이는 6층으로 낮아졌고 엘리베이터와 중앙난방 시스템도 무산됐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마포 아파트. 그런데 주변 우려와 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어요. 높은 층수와 독특한 외형. 기존 주거지와 차별화된 마포 아파트는 이후 한국 아파트 역사의 시초가 됐죠. 효율성을 추구하던 정부의 정책 아래 아파트 단지 조성은 빠르게 이어졌어요. 아파트는 한국 건축의 표준이 됐고 사람들의 생활도 아파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아파트의 등장은 한국의 좁은 공간과 높은 도시 인구 밀도를 상당 부분 해소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아파트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층간소음이나 세대 간 단절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하고 반복적인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면서 투기를 위해 아파트가 활용되기도 하죠. 요즘에는 부동산 문제가 커지면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문제의 핵심에 아파트 문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죠. 르꼬르비제는 건축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꿈꾸는 인상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었고 소유가 아닌 주거의 공간이었죠.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을 꿈꿨던 르꼬르비제는 현재 한국의 아파트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